네, 4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4부는 우리 새학기 부모가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얘기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부모의 새학기 마음가짐. 네 불안일까, 내 불안일까? 우리는 그 연습을 자꾸 하셔야 합니다. 불안이 높은 부모님은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선생님한테 오늘도 혼났어? 오늘은 친구 많이 사귀었어? 쉬는 시간에 또 혼자 놀았어? 친구한테 한번 말 좀 걸어보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한테 또 전화 오면 어떡하지? 아이가 또 사고 치면 어떡하지? 학원 시간 맞춰 가야지. 왜 자꾸 딴짓을 해? 아이한테 ADHD 증상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왼쪽에 있는 말로 바꿔보고 싶어요. 새로운 선생님은 또 어떤 걸 잘 가르쳐 주실까?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아이가 선생님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은 친구에게 너는 어떤 친절함을 베풀었어? 배려는 뭘 배려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배려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날 또 잘하기도 해요. 오늘도 건강히 학교 잘 다녀왔네. 고마워. 멋져. 이 말도 정말 중요하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중학생들은 학교를 잘 안 오기도 해요. 그때는 정말 부모님들이 너무 어려워지십니다. 지금 학교 잘 다니는 것마저도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잘한 점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저희 전화 많이 받잖아요.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자, 이제 새학기가 시작을 하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받는다고 하면 10번은 전화를 받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그리고 선생님은 협조를 요청하고 또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전화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한 번이 왔습니다. 그러면 올 게 왔네. 한 해가 지났는데 10번 온다고 생각했는데 7번만 왔어.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3번 적게 왔네.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DHD 아이를 키우시면서 전화를 한 번도 안 받길 바라시는 것은 ADHD 아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그건 정말 욕심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전화를 당연히 받으실 수 있어요. 교사는 부모님과 소통하면서 아이를 교육하기 때문에 ADHD가 아니더라도 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라면 다 겪는 일이야. 이 말도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이 친구와 엄마한테 상처받는 일도 많으실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네, 그럴 때는 그 아이도 그 엄마도 선생님도 또 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나 역시 사람이니까 부족한 엄마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모는 잘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써줄 테니 자꾸 보면서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챙겨가. 이 말을 제가 왜 넣었냐면 우리 ADHD 증상에 대해서 자꾸 비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이런 걸 어려워하는구나. ADHD 때문이지. 거기에 한계를 두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전략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아이는 이런 거가 부족하니까 내가 좀 더 많이 써서 필통에도 넣고 알림장에도 붙이고 스케줄을 붙여주자. 이런 마인드가 더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긍정어로 말하고 불안을 전염시키지 않고 기대를 낮추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를 잘 돌보고 배우자와 화목한 가정 그리고 뇌 건강을 위한 가정환경 만들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정어나 내 기준에 맞추거나 또래와 비교하거나 막 나를 돌보지 않고 갈아넣는 거 배우자를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 거 스트레스 높은 가정 분위기를 만드는 거 아이 뇌 건강보다 발달 쫓아가기에 열을 다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새학기는 조금 더 편안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 공격성, 감정 조절, 매너 이 부분은 제가 댓글에 이렇게 남겨두겠습니다. 관련하여 제가 만들었던 영상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보시면 도움이 조금 되실 거예요. 자, 바깥은 정글입니다. 우리 집은 어떤 곳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그림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집은 항상 이런 모습이었어요. 내가 힘들 때 언제든 누워서 잘 수 있고 누워서 쉴 수 있고 또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게임도 할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언제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우리 아이에게도 그런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김강우 작가님의 미워하지 않으려면 미움받지 않으려면 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질문 중에서 이게 좀 와닿았어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생각을 왜 하시는지도 알겠고, 또 교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제 교사와 협력 관계를 갖고 있으면 협력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피해는 우리 아이가 보니까, 자,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 역시 이런 생각을 했던 부모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통제력은 얼만큼일까요? 그것을 항상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인과관계를 알고 통제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 인과관계는 알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세 번째, 원인도 모르고 통제도 안 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항상 1번에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인과관계는 알지만 통제 불가능한 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인과관계는 사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ADHD 증상 때문에 학급 운영이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 선생님이 아이를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일은 일어났고 우리가 교실에 옆에 앉아있을 수도 없고, 또 아이는 가르친다고 해도 변하지가 않고, 또 선생님께서 직접 그 상황에서 보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께서 느끼는 감정까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저 선생님과 더 협력하고자 노력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그 부분을 부모로서 어떻게 선생님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지 대화를 많이 하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선생님의 상황을 또 아는 것도 우리가 통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무엇이 많이 힘드신가요? 이렇게 여쭤보고, 아이 이런 면이 힘들다 했을 때, 그러면 제가 가정에서 좀 어떻게 더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가정에서 우리 이제 학급 운영을 많이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저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아이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로서. 자, 이때 사과드리고 감사드리고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통제 가능한 영역이잖아요.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교사로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에 제가 하는 수업이 많으면 5개예요. 공강 시간이 남는 게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딱 남고, 나머지는 10분씩 쉬는 시간 화장실 갔다 오면은, 그렇게 제가 이제 하루를 지내는데, 2~3시간 공강에 해야 할 수업 준비랑 행정 일을 끝내고 나면 퇴근 시간이더라고요. 이게 사실 정말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일까지 있다 보니 힘든 건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행정일을 하고 어쨌든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전환할 때도 굉장히 어렵고, 이거 수업을 하다가 또 행정일 하다가 또 반에 일이 터지면 그거 상담을 하다가 그 일의 효율이 안 는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교사로서. 그렇다 보니 반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좀 더 여유 시간이 있었다면 아이를 개인적으로 상담도 자주 하고, 부모님하고 상담도 자주 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울 텐데, 물리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선생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협력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저 좋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아이는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과 선생님은 한 팀이 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 원인도 모르고 통제도 안 되는 것들은 사건, 사고겠죠. 아이가 충동성이 높으면 문제가 가끔 있지만, 또 어떤 친구랑은 잘 지내다가도 우연히 만난 그 자리에 그냥 그 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사고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크게 터졌을 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우리 아이가 왜 그랬을까 막 너무 자책하시기보다는,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였구나. 그냥 정말 통제할 수 없게 사고처럼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1, 2, 3, 4부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굉장한 해답을 들고 온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느끼셨을까 봐 조금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 역시 아직 배워가는 엄마고 교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득 담은 특강입니다. 제가 이 특강을 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어머님들께서 너무 불안도가 올라가시다 보니 다 아시는 내용인데도 어떤 상황이 닥치거나 아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 그 불안감 때문에 이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심호흡을 하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가자는 생각에서 이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진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ADHD 아이라고 해서 다 못하지 않아요. 분명히 잘할 수 있고 또 친구가 없을 거라고 너무 단언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친구들도 많거든요. 우리 아이랑 잘 맞는 친구가 분명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깁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자라왔고 아이들 자기 자신도 본인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그 마음을 믿고 새학기를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ADHD 아이들의 새학기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머님들께서도 긴장되시겠지만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네, 특강이 정말 좋았다면 밑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후기 이벤트로 소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제 글과 영상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강 주제에 맞게 제가 정리를 해두고 이 특강을 이제 새학기 때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가 PDF로 만들었어요. 혹시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특강 후기 댓글에 있는 것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